리얼 강령술의 최후 2화 1화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알았어. 언제 소개해줄래? 그 사람 지금 군마에 있대. 아는 사람에게 물어볼 테니까 조금 기다려봐. 얘기가 좀 과거로 돌아가는데 내가 불상 앞에서 나무 아비타불을 반복해서 외우고 있었을 때 어머니는 할머니께 전화를 걸고 계셨고 얘기를 들은 할머니는 바로 S 선생님께 상담을 받으러 갔어. 상담이라고보단 도와달라고 부탁하러 갔다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S 선생님이 와주시기로 했어. 그런데 S 선생님도 바쁘시고 무엇보다도 고령이야. 이쪽으로 오시는 건 3주 후로 정해졌어. 즉, 그 3주간은 불안과 공포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을 겪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어. 그런 상황이니 조금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 A가 밤 11시가 넘었을 때쯤 다시 전화를 했어.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아는 사람에게 얘기를 하니 연락을 해줘서 내일 가준대. 내일? 거야, 내일 일요일이잖아. 그렇구나. 어느새 그것을 보고 5일이 지났구나. 신기하게도 회사 일은 까먹고 있었어. 알았어. 고마워. 우리 집까지 와주는 거야? 집까지 간대. 차 타고 간다니까 주소를 메일로 보내줘. 넌 어떡할 거야? 와줬음 하는데. 갈게. 돈 나중에 내도 되려나? 아마 괜찮지 않을까? 알았어. 근처에 도착하면 전화해. 그날 밤 꿈을 꿨어. 자고 있는 내 옆에 흰 일본 전통 복장을 입은 젊은 여자가 정좌를 하고 앉아 있었어. 내가 눈치를 채자 미치유비를 하고 깊숙이 고개를 숙인 후 방에서 나갔어. 방에서 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깊숙이 머리를 숙였어. 이 꿈이 그놈이랑 관련이 있는지는 몰랐지만 다음날 낮에 A한테서 연락이 와서 전화로 유도를 한 뒤 마중을 나갔어. 온 사람은 A랑 걔 친구 그리고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왔어. 일반인처럼은 안 보였어. 양아치 같은 느낌이 들고 무슨 일을 하는지 상상도 가지 않았어. 내가 제대로 설명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은 의아해하셨어. 일단 틀림없이 가명이라고 생각되지만 남자는 하야시라고 자신을 소개했어. T군의 이야기는 친구분께 들었어요. 정말 귀찮게 되었네요. 이제 와서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T라는 건 나야. 대화 중에 나오는 친구분이란 건 A라고 생각하면서 읽어줘. 아버지가 말씀하셨어. 그래서 하야시 씨는 무슨 관련으로 오신 겁니까? 아니 이건 이제 초보자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아버님 아시겠어요? 믿기지 않으실지도 모르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T군 위험하다고요. 그래서 A가 친구인 T군이 위험하니 도와달라고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T는 위험한 건가요? 아니 그게 말이죠. 저도 꽤나 이런 걸 겪었지만 이렇게 심한 건 처음 봅니다. 이 방 가득 나쁜 기운이 충만해 있어요. 실례합니다만 하야시 씨의 직업을 여쭈어봐도 되겠습니까? 아, 신경 쓰입니까? 거야 갑자기 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 수상하게 보이겠지만 그래도 말입니다. 제대로 재령을 하고 주변을 정화하지 않으면 T군은 정말로 끌려가 버립니다. 저 하야시 씨께 부탁드려도 되나요? 거야 맡겨주신다면야. 이런 건 저 같은 전문가가 아니면 안 되니 말이지요. 단지 말입니다. 아버님, 저도 리스크가 있으니 말이죠. 조금 쥐어주지 않으면 좀 그렇지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얼마를 내면 됩니까? 그렇네요. 200은 받아야. 엄청 비싸구먼. 지금도 A가 친구를 도와달라고 하기에 일부러 시간을 내러 온 거라고요? 싫으시다면 전 별로 상관없으니까요. 그래도 겨우 200만으로 T군을 살릴 수 있다면 싼 편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게다가 T군도 저래 갔지만 상대도 해주지 않았잖아요. 이런 걸 아는 사람은 극소수라고요. 다시 처음부터 찾아다닐 겁니까? 나는 입을 다물고 듣고 있었어. 아무리 그래도 200만이란 말을 들었을 때는 A를 쳐다보았는데 A도 곤란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 결국 아버지도 어머니도 알 수 없는 일에 그 이상 의견을 말할 수 있을 리도 없고
할 수 없이 맡기기로 했어. 하야시는 바로 그날 밤 재령을 하겠다고 했어. 준비를 한다고 하면서 한번 밖을 나갔어. 나가면서 부모님께 준비해 두는 돈을 받아갔어. 해질녘이 되어 돌아와선 양초를 세우고 부적 같은 종이를 온 방에 붙이고 무릎 옆에 수정구슬을 놓고 염주를 쥐고 일본주라고 추정되는 술을 잔에 따랐어. 그러자 뭔가 그럴싸해지더라. 티군, 지금부턴 재령을 할 테니까 이걸로 이제 괜찮을 테니까 아버님 어머님 죄송합니다만 일단 집에서 나가주시겠습니까? 어쩌면 령이 두 분께 붙을 수도 있으니. 부모님은 부득이하게 박혀있는 차 안에서 대기를 하게 됐고 해가 지고 주변이 어두워졌을 즈음 재령이 시작됐어. 하야시는 불경 같은 걸 외우면서 일정한 타이밍으로 잔에 손가락을 넣고 내게 손가락에 묻은 술을 뿌렸어. 재령이 시작되고 시간이 상당히 지났어. 그러자 불경을 외우는 목소리가 띄엄띄엄 들리기 시작했어. 눈을 감고 있었기 때문에 기분 나쁜 분위기와 조금씩 이상해져가는 불경만이 내가 알 수 있는 전부였어. 처음엔 눈치를 못 챘는데 목이 이상하게 아프더라. 가려움을 넘어서서 확실하게 아픔이 느껴졌어. 눈을 뜨지 않기 위해 아픔을 토하듯이 이를 꽉 물고 있자 불경이 멈췄어. 그런데 이상해. 잘 모르겠지만 불경이 애매한 부분에서 끝난 것처럼 느껴졌고 끝났는데도 아무런 말도 걸지를 않았어. 무엇보다도 목의 아픔이 전혀 사라지지를 않고 오히려 심해지는 거야. 한기도 느껴지고 무언가가 이불 위로 올라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눈을 뜨면 안 돼. 그것만은 절대 해선 안 돼. 알고는 있었지만 뜨고 말았어. 눈을 뜨자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 하야시는 이불에 누워있는 내 오른손 쪽에 앉아서 불경을 외우고 있었는데 하야시와 마주보는 것처럼 날 사이에 두고 그놈이 정좌를 하고 앉아 있었어. 무릎 위에 손을 올리고 상반신만 쭉 늘려 하야시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어. 하야시의 얼굴과 그놈 얼굴 사이의 간격은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밖에 안 됐어. 신기하단 듯이 얼굴을 비스듬히 하고는 올빼미 마냥 미세하게 얼굴을 움직이고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작게 중얼거리면서 하야시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어. 지금 생각해보면 하야시한테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던 걸지도 몰라. 하야시는 살짝 고개를 숙이고 시선을 아래로 둔 채 눈도 깜빡이지 않았고 입은 칠칠치 못하게 벌린 채 침을 흘리고 있었어. 조금 얼굴이 웃은 것처럼 보였어. 이따금 작게 끄덕였어. 나는 눈을 깜빡이는 것도 잊고 응시하고 있었어. 그러자 갑자기 그놈 목 움직임이 멈췄어. 그리고 그 다음 그 얼굴이 내 쪽을 봤어. 나는 서둘러 눈을 꽉 감고 이불을 덮어 쓴 채 계속 나무아비타불을 외웠어. 내 얼굴 바로 앞에서 그놈이 올빼미 마냥 얼굴을 움직이고 있는 광경이 눈꺼풀 위에 떠올랐어. 무서웠어. 덜그럭 거린 소리가 들리고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어. 하야시가 도망친 것 같았어. 나는 너무 무서워서 계속 이불 속에 있었어. 부모님이 오시고 불을 켜고 이불을 들추었을 때 이불 속에는 동그랗게 몸이 굳은 내가 있었다고 해. 하야시는 부모님을 쳐다도 안 보고 차로 뛰어들어 기다리고 있던 A와 A의 친구와 함께 어디론가 사라졌어. 나중에 A에게 들은 얘기론 출발해 라는 말만 계속했다고 해. 해결이 되긴커녕 더욱더 나쁜 상황이 되어버린 나에겐 3주 후에 오실 S 선생님을 기다릴 여유 따윈 남아있지 않았어. 놈을 다시 마주하고 4일이 지났어. 당연한 걸지도 모르지만 목은 상당히 좋아졌어. 아직 멍은 남아있었지만 확실히 체력은 회복됐어. 열도 내려갔고 이제 몸에는 문제가 없었어. 하지만 그건 신체적인 얘기만 해당될 뿐 나는 아침이고 밤이고 상관없이 두려움에 떨었어. 언제 어디에서 그놈이 나타날지 모른다는 생각하면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 잠들지 못하는 밤이 계속되어 밥도 거의 먹지 못하고 언제나 주변 기척을 살피고 있었어. 겨우 10일 만에 내 얼굴은 상당히 변해버린 것 같다.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린 내겐 더 이상 시간이 없었어. 당연히 정상적인 회사 생활 같은 건 할 수 있을 리도 없고 부모님에게 연락을 해달라고 부탁해서 회사를 그만뒀어. 이것도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연락을 했을 때 꽤 빈정댔다더라. 아무튼 모든 게 무서워서 빨랫감이나 집 창문에서 보이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만 보아도 어쩌면 그놈이 온 게 아닐까 하며 혼자 두려워했어. S 선생님이 오시기까진 아직 2주 정도가 남은 상황이고 나에겐 너무 긴 시간이었어. 날 가엾게 여긴 부모님은 강제로 두려움에 떠는 나를 차에 밀어넣고 어디론가로 향했어. 걱정하지 마. 괜찮아. 아버지가 몇 번씩이나 나한테 말을 걸어주셨어. 차 뒷좌석에서 어머니는 내 어깨를 안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 어머니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게 몇 년 만인지. 당시 나에게는 시간 감각도 없어서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밤을 맞이했어. 20살도 넘어가지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어머니께 바짝 붙어서 안심한 건지 오랜만에 깊게 잠이 들었어. 눈을 뜨니 이미 해는 떠 있었고 오랜만에 자서 개운했어. 실제로는 꼬박 하루만을 잤다고 해. 아마 그렇게 오래 자는 일은 앞으로는 없겠지? 밖을 내다보니 차는 본 적 없는 경치 속으로 나아가고 있었어. 그리고 조금씩 익숙한 경치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 도로 중앙을 전철이 달리고 있어. 차는 나가사키에 도착한 상황이었어. 이걸 깨닫고 아무리 날아도 놀랐어. 계속 두려워하는 나를 염려하여 비행기나 신칸센을 피하고 차를 타고 이동을 해준 거야. 도중에 몇 번이나 쉬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차를 계속 운전하신 아버지와 내가 무서워하지 않도록 계속 곁에 붙어 있어준 어머니의 마음은 평생을 다해도 갚을 길이 없을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는 곳은 나가사키에 있는 야나가와라는 곳이야. 야나가와에 도착하자 언덕길 아래에 차를 세워두고 부모님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부르러 갔어. 할머니, 할아버지 집은 언덕길 바로 옆으로 들어가 돌계단을 올라가야 있어. 그 사이 나는 차 안에서 혼자 방치됐어. 부모님이 두 분 다 나간 이유는 다리와 허리가 안 좋은 할머니와 S 선생님의 집에서 가져올 짐을 옮기는 걸 돕기 위해서였다는데 괜찮아, 다녀와. 내가 이렇게 말한 건 정말로 그놈을 얕보고 있었다는 증거인 것 같아. 오랜만에 자기도 했고 지금 있는 곳이 도쿄, 사이타마랑 꽤나 떨어진 나가사키이기 때문에 마음이 누그러진 걸지도 몰라. 차 뒷좌석에 무릎을 끌어안는 식으로 앉아서 멍하니 밖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목에서 아픔이 느껴졌어. 지금까지 느꼈던 아픔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부풀려서 말하는 걸지도 모르지만 격통이 느껴졌어. 목에 손을 대보니까 미끌거렸어. 피가 흐르고 있었어. 손가락에 묻은 피가 나를 억지로 다시 현실로 끌고 왔어. 이때 무섭다던가 그놈이 근처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보다 또냐? 이런 될 대로 되라는 식의 감정이 먼저 느껴졌어. 이젠 뭔가 다 지긋지긋해져서 눈물이 났어. 이 기분이 어떤지 느껴지면 좋겠지만 나쁜 일이 약간의 간격을 두고 계속 일어나면 이젠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을 정도로 우울해지지. 마음의 정리가 되려고 하면 또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건 괴롭잖아. 이때는 조금 마음이 누그러져 있었으니까 더욱 그랬어. 어떻게 하란 거야 대체. 제발 좀 그만해. 나는 이런 혼잣말을 중얼거리면서 울고 있었어.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를 데리고 차로 돌아왔는데 바로 날 보고 패닉에 빠지셨어. 거야 그 당사자인 내가 목에서 피를 흘리면서 뒷좌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으니 아무 일도 없었을 리가 없지.
무슨 일이야? 뭐라고 말 좀 해. 세상에, 어떡해. 뒷장 정신 똑바로 안 차리나? 왜극하는데? 여보, 어떡하지? 나는 소리를 질렀어. 니들 다 시끄럽다고. 이런 상황에서 설명 같은 게 가능할 리 없잖아. 니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주제에 닥치고 있어. 이런 생각을 했어. 멋대로 나쁜 일을 당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사기도 당할 뻔하고 이런 나 같은 쓰레기 자식을 위해서 노력해준 사람들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로 부끄러워.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살면서 딱 한 번뿐인데 아버지가 갑자기 내 왼쪽 뺨을 때렸어. 엄청나게 아팠어. 아버지는 장난이 아니게 엄해서 몇 번이고 엄청 격하게 말싸움을 한 적이 있었지만 아마 태어나서 한 번도 맞아본 적은 없었을 거야. 날 때리시고 아버지는 딱 한마디.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사과해. 조용하지만 격한 어조로 말씀하셨어. 그걸로 어째선지 진정이 됐다기보다는 너무 깜짝 놀라서 그때까지 느껴졌던 절망감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 진정하고 가족들한테 사과를 하자 갑자기 배짱이 생긴 기분이 들었어. 그리고 우리는 S 선생님의 집으로 향하기 시작했고 달리기 시작한 차 안에서 날 격려해준 할머니 할아버지 말에 엄청 감동을 받고 또 울었어. 내가 생각해도 정말 마음이 약했어, 나는. S 선생님의 집, 절이기도 한 그곳에 도착하자 갑자기 마음이 가벼워졌어. 무슨 일이 일어났다기보다는 내가 멋대로 안심했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문을 지나고 징검돌이 깔린 좁은 길을 벗어나자 초로의 남성이 우리를 맞이해줬어. 그러고 보니 S 선생님의 집에는 언제나 손님이 계셨던 것 같아. 분명 할머니처럼 이곳을 다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겠지. 안으로 들어가서 뒤쪽 현관으로 들어가니 5평쯤 돼 보이는 불간이 보였어. S 선생님은 내 기억대로 불상 앞에 놓여있는 방석 위에 정자를 하고 앉아 계셨고 천천히 뒤를 돌아보셨어. 티야, 이제 괜찮다. S 선생님이 봐주실 기다. 오랜만이구나. 벌써 이렇게 늠름하게 자랐구나. 세월이 빠르네. S 선생님, 티는 괜찮을까요? 괜찮겠냐니. 방금 도착했는데 S 선생님도 잘 모르신다 카이. 당신은 조용히 있으라. 참말로 내는 너무 걱정이 되다. 왜일까? 그저 S 선생님의 앞에 오기만 했는데 지금까지 불안해하시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정을 되찾으셨어. 그건 부모님에게도 내게도 전해져서 깊게 숨을 내쉬자 몸 안에서 나쁜 게 빠져나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 부모님도 이젠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한계에 다다르셨나봐. 피곤하지? 이 뒤는 S 선생님이 잘 해주실 기다. 옆방에가 쉬어라. 부침성 있는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부모님은 옆방으로 갔어. 그럼 티야, 이쪽으로 오렴. S 선생님께 불려서 선생님을 마주보고 정자를 하고 앉았어. 여러분도 옆방에 가서 쉬세요. 티와 얘기를 나누고 싶으니까 뒤는 내게 맡기고 이쪽 방에는 다 됐다고 할 때까지 들어오면 안 됩니다. S 선생님, 티를 잘 부탁드립니다. 티야, 걱정 말거라. S 선생님께서 잘 봐주실 기다. 니는 선생님 말 잘 듣기만 하면 되는 기다. 알겠냐? 거듭 S 선생님께 부탁을 하고 내게 격려를 해준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에 또 눈물이 흘렀어. 완전 울보내나. S 선생님께 가까이 오라는 말을 듣고 무릎과 무릎이 맞닿을 정도로 가까이가 앉았어. 선생님은 내 손을 쥐고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상냥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셨어. 나는 어째선지 나쁜 일을 저지르고 혼나지 않을까 하고 부모님의 눈치를 보던 어릴 적 같은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 눈앞에 일부러 적겠는데 나보다도 작고 확실히 힘도 없는 할머니에 압도적이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 그 분위기에 말려들고 있었어. 이런 사람이 진짜 있구나 싶더라. 어떻게 할까?